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현대문학이라는 잡지가 있죠. 순수문학을 표방한다는 잡지입니다. 원래 안 그랬는데 대한교과서인가요? 그런 회사에 인수되고 나서부터 아주 이상하게 변했다고 합니다. 이재하의 소설 어떻게 요리를 마음대로 하더니 이번에는 연재 중이던 작가 서정인님의 소설이 박정희를 비판적으로 묘사했다고 연재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뿐입니까? 대통령인 박근혜 씨를 비판했다고 국회의 155석 이상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 새누리당이 검찰과 국정원과 경찰을 동원할 수 있는 국정원 새누리당이 전국 순회 규탄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일면 사진을 보니까 김태흠, 이인재 이런 얼굴들 어느 살인인이 이딴 피켓을 들고 순회 규탄 대회를 하는 모습이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 민주당 양성저 의원의 발언, 그러다가는 박정희의 전철을 밟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그런 발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왜 모르겠습니까?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 장하나 의원이 부정선거니 사퇴하라라고 한 주장이 그런대로 일리가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억지와 강짜를 부리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멘탈이 뻔뻔하다는, 좋게 얘기하면 강하고 질기다는 그런 얘기고, 그렇게 우기면은 국민 여론을 호도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일 겁니다. 반면에 이쪽 진영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이나 보수 언론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항상 놀아납니다. 저희 국민TV 편성제작국장 김용민 국장 최근에 잇따라 두 가지 일을 당했습니다. 한 번은 저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박원순 서울시장 측에서 팟캐스트 진행자들 다과회를 갖는다나? 박원순 시장과. 그래서 아마 정치 토크를 겨냥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김용민 국장과 저를 와달라고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되면 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용민 씨는 안 와도 된다 그런 연락이 왔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박근혜에 대해서 그 애비의 겉딸이라는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김용민 국장이 썼던 때입니다. 보수 언론들이 그 애비의 겉딸이라는 말을 마치 막말인 것처럼 떠들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김용민 국장 오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나도 안 가겠다 해가지고 12월 초에 있었던 박원순 시장의 이른바 팟캐스트 진행자 간담회에 불참했습니다. 그 멘탈이 참으로 한심해요. 그런 프레임에 놀아나면서 항상 조중동이 어떻고 지상파 방송이 어떻고 비판을 하면서 그쪽에서 막말이라고 주장을 하면은 자기들이 먼저 움츠러들어서 그런 식으로 알아서 기고맙니다. 박원순만의 일입니까? 노무현 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년 행사 사회를 맡아달라고 김용민 국장에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김용민 국장은 안 그래도 그 애비의 그딸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정신이 많이 나오던데 확인하고 섭외를 결정하시라 라고 했는데 걱정 말라 문제없다고 답변을 했다가 그 직전 가서야 정치 행사가 아니어서 안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궁색한 변명으로 김용민 국장을 다시 비토를 놓았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노무현 재단이나 박원순 시장이나 그런 식으로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놀아나가지고 도대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편입니다. 자기야, 올 연말엔 어디로 놀러 갈까? 난 계속 회사 나가야 돼. 연말정산해야지, 결산해야지, 법인세까지. 미리 교육받을 방법은 없을까? 더존 이러닝 있잖아. 더존 이러닝? 더존에서 이러닝 돼? 그럼 난 벌써 연말정산 과정 신청했지. 연말에 쏟아지는 재경 전문가들의 바쁜 업무들. 대한민국 기업 정보화를 선도하는 더존 IT그룹의 공식 교육기관 더존 이러닝에서 해결하세요. 검색창에 더존 이러닝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02-890-5999 02-890-5999.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리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가 충청도 대전으로 달려가요. 미디어 협동조합 대전 충남 충북조합원 한마당 행사가 돌아오는 토요일인 12월 14일 저녁 6시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에 위치한 DCC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문희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국민TV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의 진행자인 가수 손병희의 콘서트와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두각을 드러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하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토크 공개방송. 최동석, 조상훈의 왜 협동조합인가 공개특강으로 꾸입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저녁 6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07 DCC 대전 컨벤션 센터. 성역 없는 TV 뉴스의 꿈을 품은 모든 조합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네. 그 아비의 그 딸이 막말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물론 대통령인 박근혜 씨에 대한 예의 있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성주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지적했듯이 그야말로 그 아버지의 전철을 밟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 아비의 그 딸이라는 얘기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막말은요. 이런 게 막말이 아니에요. 부산 모 대학의 정학계 교수란 자가 페이스북에 애국군인들의 군사 쿠데타가 필요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예. 이제 반세기 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민생 파탄에 빠진 조국의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군사 쿠데타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하였고 이런 애국군인들이 다시 한번 나설 때다. 이런 식으로 올린 이 부산대 모 대학의 정학과 교수라는 자의 말이야말로 막말인 겁니다. 대통령인 박근혜 씨의 기분을 거슬리는 말이 막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대통령이 솔직한 얘기로 제대로 된 대통령입니까? 관건, 그야말로 총체적인 관건 개입에서 당선된 대통령 아닙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12월 16일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댓글의 흔적이 없었다는 그 발표,
결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12월 16일 제대로 된 경찰이 발표가 있었다면 대통령 선거가 뒤집어졌을 거라는 그런 여론조사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의 김인택 논설위원이 9.7% 153만 명의 유권자가 쏘갔다면 이라는 칼럼을 썼는데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들어봅시다. 1년 전 오늘 서울 역삼동 한 오피스텔 문 앞을 지키던 민주당 사람들이 철수했다. 서울경찰청 디지털 증거 분석팀은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의 컴퓨터를 넘겨받아 오후부터 분석을 시작했다. 그때 건네진 노트북과 데스크톱이 1년 내내 우리 정치판을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가 되리라고는 아마 국정원 사람들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것이 결국 대통령 사퇴 주장까지 불러왔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수구 보수 언론의 응원 속에 대선 불복이라며 천주교 신부를 처벌하고 야당 의원은 제명하라고 난리다. 네. 하지만 천천히 따져보면 부정선거로 당선됐으니 사퇴하라는 신부님들이나 장하나 의원의 주장 틀린 데가 없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최근 펴낸 책에서 거론했듯이 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대표는 두 후보 지지율이 뒤집혔다가 경찰 발표 뒤 박 후보 우세로 복귀했다라고 했습니다. 리서치뷰 설문조사 결과는 바로 그 이번 박근혜를 당선시킨 그 선거 결과가 부정선거였음을 수치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권자 2,0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 중 9.7%는 경찰이 사실대로 밝혔다면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를 박 후보의 득표수인 1,577만 표에 대입시키면 153만 표가 박근혜 지지에서 문재인 지지로 바꿀 것이라고 답변한 겁니다. 지난 11월 19일에서 20일의 조사니까 그 이후 2,200만 건의 트위터글 공개 상황은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3만 표가 박근혜에게서 떠나서 문재인이라고 한다면 뒤집어지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 100만 표 정도 이겼습니다. 거기서 150만 표가 빠지고 문재인에게 150만 표가 간다면 뒤집어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락을 뒤집고도 남을 만한 수치입니다. 여기에 트위터글 자체가 당시 부동층 유권자에게 미친 영향도 추가해야 되니까 부정선거가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인 박근혜 씨는 도움 받은 게 없다. 내가 댓글로 당선했단 말이냐며 국민을 바보 취급하려 들었으니 사퇴 주장은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권리 행사인 겁니다. 따지고 보면 선거 부정이 국정원만의 책임도 아니다. 10월 8일 정문원 의원의 첫 NLL 발언에서 12월 14일 김무성 의원의 대화록 낭독까지 선거 후반으로 갈수록 판세가 흔들리자 국정원은 물론 여권이 총동원돼 종북 시나리오를 써댄 의혹이 짙다. 그렇습니다. 사실이 이러하니까 장하나 의원이나 박창신 신부가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니 대통령에서 적극 사퇴하는 게 맞다 라고 하는 말 못할 말 한 게 아닙니다. 시효가 지난 탓에 법적으로 선거 불복을 할 방법이 없을 뿐인 겁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퇴진론을 불러온 건 바로 대통령인 박근혜 씨 자신입니다. 선거 부정도 그렇거니와 공약 자체도 사기성이 농후합니다. 후퇴한 경제민주화와 복지 공약만이 아닙니다. 후보가 되자마자 첫 방문지로 전태일 흉상을 찾았던 대통령인 박근혜 씨, 그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정교조 전공로 탄압에 의해서 철도 노조까지 테러 없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럴 사람이 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분신자살한 전태일 흉상에 찾아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걸 보면 100% 대한민국 국민 대통합 약속이 지켜지리라고 믿은 사람이 바로 바보였던 겁니다. 정보기관은 정치공작 부활시키고 검찰은 권력에 신여되길 강요하며 역사 교과서는 유신 코드에 맞춰 뜯어고치고 있다.
대선 전 후보 주변 5.5m 안에 55살 이상은 들이지 마라 라고 말하더니 이제는 아예 70대의 유신 법률가를 옆에 끼고 당에는 50의 사위 출신을 실세로 앉혀놓은 게 한편의 사기극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렇습니다. 사실 5060 세대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대선 불복을 하지 않는다. 대선 불복을 해야겠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자존심 없는 겁니다. 5060 세대들 왜 박근혜를 찍었습니까?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경제민주화 그리고 복지공약 이런데 사실 박근혜를 신뢰한 원인 중에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 약속들을 지금 어떻습니까? 1년도 되기도 전에 모조리 다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대통령인 박근혜 씨. 남은 4년 자신의 성장기 18년을 궁궐 속 공주로 살아온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남은 4년 동안 스스로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정말로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을 응징하고 다시는 꿈도 꾸지 못하게 하려면 권한이 윤석열이 지켜낸 진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를 뜯어고치는데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 합니다. 선거부정 그리고 대국민 사기 공약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추락하지 않는 것은 기울어진 정치구도뿐만 아니라 보수 편향의 언론구도 탓도 큽니다. 국기문란까지 옹호하는 수구보수 언론의 곡필에 대한 응징도 필요합니다. 그 12월 16일 경찰청의 왜곡 발표, 댓글요원 김하영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댓글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그 거짓말, 그로 인해서 무려 153만 표를 빼앗기고도 아직도 여당인 줄 착각하는 무능한 야당 민주당, 정신 차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민주당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채찍질을 해야 되고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반성하지 않으면 끌어내려야 합니다. 대통령인 박근혜 씨는 국민의 분노로 대통령직에서 끌려 내려오기 전에 반성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그리고 지난 선거 그 반성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이명박도 촛불 집회가 극성에 달하자 뒷동산 올라가서 아침 이슬을 들으면서 반성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반성이 제대로 된 반성이 되려면 국정원을 확실히 개혁하고 앞으로 국가기관이 선거에 절대로 개입할 수 없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선거 개입에 박근혜 씨 자신이 얼마나 개입했는지 고백해야 하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겁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앨범을 발표한 가수 현우입니다.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TV TV 개국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재능 기부 방법은 저의 앨범을 통한 다음과 네이버 등 포탈 또는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음악 전문 사이트에 온라인 다운로드 관련 모든 수익을 전액 기부하려고 합니다. 작고 미비할지 모르나 국민TV TV 개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남 통영시 북신동의 법흥님 조방에 감사드립니다.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안삼성님 조방에 감사드립니다. 성함이 아주 좋으시네요. 안삼성. 삼성이 아니다는 얘기인가요? 예,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인 박근혜 씨가 후보 시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서였죠.
대학 등록금 부담을 분명하게 반으로 낮추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다. 반드시 해내겠다.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돈이 없어 공부를 포기하거나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 얼마든지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교육 정책의 핵심 중 하나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네. 윗물이 이러니까 아랫물인 남재준이 국정원 셀프 개혁안을 보면은 저희도 뻔뻔한 겁니다. 몇 개월 동안 했다는 게 A4 용지 석장인가 넉장인가 요약해서 발표했다는 겁니다. 한국일보 서하숙 선임기자가 처벌 없이 개혁이 없다라며 국정원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국가정보원이 어제 개혁안을 내놓았다. 대선 개입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집단의 개혁안 치고는 한가하다. 대통령이 죄를 지은 집단에게 처벌 대신 자체 개혁을 주문할 때부터 어이가 없었지만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의원들을 통해 알려진 골자를 보니 역시 예측한 대로다. 우선 말썽이 됐던 정치 개입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금지 서약을 제도한다고 했는데 이미 국정원법 9조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왜 굳이 필요합니까? 이건 그야말로 생색용 서약에 불과한 겁니다. 정치성 지시 이의신청계 역시 같은 이유로 필요가 없습니다. 국정원법 제11조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 후 3년 동안 정치 개입을 금지하게 한다는데 이것도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국회, 정당, 언론사 등에 배치한 연락관을 철수시키고 상시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없앴던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시킨 것이니 당연히 사라지는 게 맞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재생이 불가능하게 제도화시켜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서 사라진 제도가 되살아나고 국정원이 대선 개입에까지 나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문제가 됐던 방어심리전은 시행 규정을 만들어 아예 제도화한다는데 되려 위험스럽다. 북한 지령 체제 선동이야 그렇다 쳐도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정, 반헌법적 북한 주장 동조, 이적 사이트 정보 수집 활동 등의 규정은 최근 대통령을 비판한 양승조 장하나 민주당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여당의 기세로 봐서는 정부 비판을 언제든 정체성 부정으로 몰 소지가 있다. 어떤 것이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 부정인지에 대한 상세한 기준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없는 것이 낫다. 국정원은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이라는 보안 정보를 다루는 일을 하도록 국정원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 부정 이따위에 대해서 방어심리전을 하겠다는 국정원의 발상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러면 박근혜의 안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고 박정희의 숭배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입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 국정원장에 앉아있고 그것을 국정원 계획안으로 내놨던 사실 자체가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준을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추락시킨 장본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정원 계획을 정말로 하려면 제도적 통제를 강화해야만 합니다. 통제 없는 권력이 어떤 짓을 했는지는 역사가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련 KGB의 베리아, 그리고 미국 FBI의 에드가 후버, 전부 통제되지 않은 권력을 주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현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예산 결산 심사를 받는다는 것 빼고는 어떤 통제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가 얼마나 허술한지는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어김없이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문제의 심리전단에 있던 150억 원 가운데 60억 원만 소명을 했지만 결국 국회 결산심사를 통과했습니다. 90억 원이 지역차별을 부추기고 인권을 유린하며 대통령 후보를 야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한 아르바이트생에게 쓰였는지 확인조차 못 해봤습니다.
국정원 내부 개혁안은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와 적법성 심사위원회를 두겠다는데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없다면 정부의 위원회 몇 개 늘어나는 낭비밖에 안 된다.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는 감찰실 내에 설치한다고 했으나 감찰실이 독립적으로 확보된다는 보장이 없다. 적법성 심사위원회는 법률 보좌관실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신설하고 외부 파견검사 2명이 운영한다고 했는데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을 보직 해임한 정부라면 검사 2명의 독립성 확보란 요원한 일이다. 광노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공안정보감찰총장이나 공안정보심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두는 캐나다나 국회의원들로 정보기관 감시위원회를 구성하는 미국, 영국처럼 독립성을 유지하는 외부 상설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실행입니다. 이미 법에 국정원은 정치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쓰여 있는데 이 법을 어긴 이들이 처벌도 받지 않고 국정원 직원으로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댓글요원 김하영 지금도 국정원에서 월급 받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법무부는 엄정하게 수사하려는 검찰을 말리고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그런 법무부와 국정원을 감싸주었습니다. 조직적으로 인터넷과 트위터로 정치 개입을 한 이들은 낱낱이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벌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임명해서 박근혜를 당선시키도록 총체적인 관권 개입을 명령한 이명박을 처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모든 계획안은 공연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을 처벌하지 않는 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정원법과 헌법을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랜만에 서숙 기자의 칼럼을 보니까 산문 칼럼 요즘 좀 바빠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요. 마치 그 쟁쟁한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역시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신 땅꼬마님 그리고 장서인님 조합원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퍼펑님, 안삼성님, 땅꼬마님, 장서인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고 그리고 출자금 납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단식은 다이어트에도 좋지만 건강에 더욱 좋죠. 단식하면 몸에 있는 독소들을 빼준다고 합니다. 당연히 체질 개선이 됩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에서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을 특별 조건으로 모신다고 하네요. 지금 신청하시면 오해숙 생활단식 유니웰이 참여자 모두에게 미래협동조합 출자금 일자를 제공하거나 혹은 정자해 주거나 자녀에게 일자를 드린다고 합니다. 국민TV 로고가 있는 700ml짜리 보온병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는데요. 특히 내년 1월 4일, 5일, 토요일, 일요일 첫 주말 1박 2일의 오해숙 생활단식 캠프에 참여하시면은 단식에 성공한 여러분들을 만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043-285-8575 043-285-8575고요. 일가 후에는 010-2013-8575 2013년 빨리 치료가 아니고 그럼 파리 치료가 된대요. 바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010-2013-8575로 연락하시면 가이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광고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자, 아까 규탄대 했는데요. 집권여당이 규탄대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규탄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법적인 혹은 힘의 절차에 의해서 달성이 되지 못하니까 나가서 악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규탄대회는 야당이나 혹은 시민단체나 혹은 힘없는 시민들의 전유물이었죠. 대한민국 국회에서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 새누리당, 게다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끝발 쓰고 있는 대통령 박근혜 씨, 이런 정권, 이런 집권 여당이 엄동설안에 나와가지고 그야말로 야당의 힘없는 국회의원을 제명하겠다면서 규탄하는
대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아닙니까? 정말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외신이 들으면은 사진 찍어서 한국 국회의 코미디라고 블랙 코미디입니다. 이건 대서특필할 일입니다. 경향신문은 사설로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정말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특히 그 앞에서 얼굴 내밀고 있던 이인재 씨, 김태엽 씨, 창피한 줄 아세요? 사설 읽어봅시다. 새누리당이 어제 충남 천안 등지에서 전국적 규탄대회를 열기 시작했다. 최근 민주당 장하나 의원의 대선 불복 선언과 박근혜 대통령이 선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한 양승조 최고위원의 발언을 규탄하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야당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당 차원의 전국적 규탄대회를 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두 의원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이 당은 지난 9일 국회에서 민주당 양승조 장하나 의원 의원직 사퇴 및 출당 촉구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문은 비분관계하는 새누리당의 정서를 잘 보여준다. 결의문은 장 의원의 대선 불복 망언은 100만 표 이상의 표차로 대통령을 당선시킨 대선의 민심과 국민에 대한 모독 행위라고 했다. 양 최고위원의 발언은 불행했던 개인 가족사를 들먹이며 현직 대통령을 저주하는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100만 표 이상의 표차로 대통령을 당선시킨 그 선거가 거꾸로 150만 표 이상을 도둑질한 선거였음이 이미 입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강한 멘탈 존경합니다. 예, 62세의 할아버지가 20대 여대생을 옆에 끼고 그리고 가수를 노래 부르게 하면서 자기 신복 부하가 각하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도 다 죽였답니다. 그 62세 할아버지 젊은 여대생을 옆에 끼고 한다는 말, 이승만이 아래에 있던 최인규는 자기가 발표명령 내려서 사형당했지 이번엔 내가 발표명령을 내릴 거야. 누가 나를 처벌하겠어. 이런 망언을 했던 그 할아버지 불쌍합니까? 예, 불행합니까? 그게 불행했던 개인 가족사입니까? 그때 박정희가 죽지 않았다면 부마항쟁 수백만의 살상자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김재규에 의해서 총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누구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식을 잊어버린 새누리당의 규탄대 정말 부적절하고 지나친 겁니다. 장 의원이 대통령 사퇴를 요구한 것은 돌출적이지만 정치 쟁점에 대한 개인 표출입니다. 양승조 최고위원 발언 역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저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자기적인 오독, 잘못 있는 겁니다. 이걸 기화로 전국적 규탄대회를 여는 것은 새누리당이 강조해온 민생 챙기기를 포기하는 일 아닙니까? 새누리당의 격렬한 내용은 다분히 최고 권력자인 박근혜 씨의 심기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규탄대회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양 의원 발언을 대통령 위해를 선동 조장하는 테러라고 비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못마땅한 반응을 보인 뒤 열렸다는 겁니다. 청와대 지시나 교감을에 이루어졌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렇게 당 전체가 나서서 와골와골 규탄대회를 벌이는 모습은 심각하기보다도 우스꽝스럽게 여겨집니다. 사안이 침소봉대 경강부회됐다는 것 말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장성택 실각을 계기로 김정은 유일 지배 체제를 한층 강조하고 있는 북한 모습이 바로 거기에 겹쳐지는 겁니다. 노동신문은 어제 원수님을 따라 하늘 땅 끝까지라는 일면 정론이래요. 정론. 미친놈들. 김정은이 결사옹위의 성세를 더욱더 굳건히 다지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체제 강화를 예의주시해야 하지만 때로는 희화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금 남과 북에 조성된 야당 규탄과 결사옹위의 분위기는 서로 통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을 계기로 북에서는 김일성이 남에서는 박정희가 유일 독재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지금 김정은과 박근혜 역시 오버랩되고 서로 통하는 구석이 있다.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새누리당은 이 이상한 규탄대회를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까? 이런 식으로 민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성을 찾기를 바랍니다. 라고 경향신문이 사설로 질타하고 있는데요. 과연 정신 차릴지는 의문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지난 10월 미래협동조합과 제휴를 맺었었는데요. 우리라이프 상조가 회원납입금의 10%를 매달 미래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 상조 서비스 가입도 하고 매달 미래협동조합에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라이프 상조. 예, 주로 야당 매체에 광고를 많이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겨레신문이 사설로 사이버 사령부의 군무원인 단장을 선거 개입의 몸통이라고 하려는 그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어 신병 처리를 앞두고 있는 모양이다. 사이버사 심리전 부대인 530단 이암흑의 단장 지시로 일부 요원들이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등 법을 어겨 이 단장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국방부 대변인은 구속 여부 등에 대해선 결론을 낸 것이 없다면서도 보도 내용은 적극 부인하지 않았다. 최종 결정을 앞둔 여론 떠보기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 뭐 도저히 조사를 해보니까 몇십 명 나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군 사이버 사령관까지 올라가면은 국정과 연계성이 드러나고 그러면 결국은 박근혜에게 그 불똥이 튈까 봐서 일개 군무원인 사이버사 심리전 부대 이암흑의 단장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하기 싫은 수사를 떠밀려서 억지로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댓글 의혹이 공개된 뒤에야 뒤늦게 수사를 시작했고 그것도 신분이 드러난 사람만 SNS 계정을 이미지 출 형식으로 받아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컴퓨터나 휴대전화 기록에 대한 정밀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덜렁 단독 행동이라는 취재 중간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 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관련자가 계속 늘어나자 조금씩 조사 대상을 늘려나가긴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확인할 기조차 없습니다. 심지어는 보수 언론들조차 이래가지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군의 선거 개입은 헌법 5조 2항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어기는 짓입니다. 이번 사건은 사이버 쿠데타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사안입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군 간부들은 군무원 한 사람을 방패막이로 내세워 진상을 축소 은폐하려다가는 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 정황들이 사이버 사령부의 일개 군무원인 단장 하나로 마무리 짓기에 너무 멀리 나가 있습니다. 양심을 쳐다보십시오. 라디오 비평 여기서 마칩니다.